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마켓에서 가장 저렴한 일렉트릭 모터를 만든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로 테슬라가 일반적으로 매우 비싼 히토류 소재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슬라가 만든 가장 저렴하거나 획기적인 모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룰을 쓸 수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물로 달리는 엔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워터가 이 새로운 엔진을 구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몇 갤런의 워터를 차에 붓고 수백 마일을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워터 엔진이라는 용어는 직관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크놀로지들은 워터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기보다는 에너지를 프로듀스하거나 서포트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는 워터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지만 이를 자동차를 움직일 만큼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존의 내연기관은 가솔린 같은 인화성 석유 프로덕트를 태워서 동력을 만듭니다. 스파크 플러그로 연료를 점화해 피스톤을 움직이고 자동차나 제너레이터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구동하죠. 하지만 워터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트래디셔널 엔진에서 필요한 스파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워터 엔진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차량이나 엔진에는 워터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때 워터는 일렉트로라이시스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제되거나 최소한 필터링되어야 합니다. 워터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아톰과 하나의 옥시즌 아톰으로 이루어진 몰레큘입니다. 하이드로젠 퓨얼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이드로젠 아톰이 옥시즌과 결합되어 있는 한 연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이 몰레큘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일렉트로라이시스는 일렉트릭 커런트를 사용해 워터 몰레큘을 하이드로젠과 옥시즌으로 브레이크 다운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익스트랙트된 하이드로젠은 차량 내부의 퓨얼셀로 공급됩니다. 퓨얼셀에서는 하이드로젠이 에어 중에 옥시즌과 리액트해 일렉트리시티와 워터, 베이퍼, 그리고 히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일렉트리시티가 일렉트릭 모터를 구동해 바퀴를 돌립니다. 이 일렉트릭 프로펄션 시스템은 트래디셔널 컴버스천 엔진이 필요 없으며 배출가스도 없습니다. 1큐빅미터의 하이드로젠 가스를 프로듀스하려면 약 5kWh의 일렉트리시티가 필요합니다. 워터 1리터 약 0.26갤런에서 약 111g의 하이드로젠을 익스트랙트할 수 있는데 이는 표준 조건에서 1큐빅미터 이상의 하이드로젠 가스와 맞먹습니다. 스몰카를 100km 약 62마일 주행하려면 최소 11.5kg의 하이드로젠이 필요합니다. 즉 913리터 약 2.383, 43갤런의 워터를 일렉트로라이즈해야 하며 이 프로세스에서 5060kWh의 일렉트리시티가 소모됩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차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하이드로젠을 엔진에서 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퓨얼셀에 공급해 일렉트리시티를 만들어 일렉트릭 모터를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을 엔진에서 번할 때 이피션시는 약 2535%에 불과하지만 퓨얼셀의 경우 5060%까지 이피션시가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 워터 엔진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렴하고 풍부한 자원인 워터만 사용하고 부산물은 워터 베이퍼뿐이니 환경오염도 없습니다. 만약 워터에서 하이드로젠을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다면 워터 엔진은 가솔린을 완전히 대체하는 클린하고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 따르면 트래디셔널 컴버스천 엔진과 비교해 워터 엔진 하이드로젠 퓨얼 셀 방식은 더 높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보입니다. 즉, 하이드로젠에 저장된 에너지의 더 많은 부분이 실제로 쓰이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연비와 주행거리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테크니컬, 프랙티컬하게 보면 워터 엔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허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현 시점에서 EV 일렉트릭 비이클을 대체할 만한 테크놀로지는 아닙니다. 워터에서 하이드로젠을 분리하려면 상당한 양의 일렉트리시티가 필요합니다. 일렉트로라이시스 프로세스에서 프로듀스되는 하이드로젠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오버롤 이피션시가 매우 낮습니다. 드라이빙 중 차량의 배터리로 직접 일렉트로라이시스를 한다면
배터리가 매우 빠르게 드레인될 것입니다. 차량에 탑재할 만큼 빠르고 세이프하며 콤팩트한 일렉트로라이시스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도 매우 컴플리케이티드하고 익스펜시브합니다. 하이드로젠은 하이리 플레머블해서 하이프레셔 탱크 등 스페셜 스토리지 장치가 필요해 코스트와 세이프티 문제를 더합니다. 오늘날의 일렉트릭 비이클은 단순히 배터리를 직접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피션시가 높고 차지 타임도 비교적 짧습니다. 반면 워터 엔진은 프랙티컬리티나 이피션시 면에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요타, 현대 같은 메이저 컴퍼니들은 차량 내에서 워터를 분해하는 대신 별도의 퍼실리티에서 하이드로젠을 대량 프로듀스하고 이를 퓨얼셀 비이클에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이피션시를 옵티마이즈하고 리스크도 줄입니다. 결론적으로 워터 엔진이라는 컨셉은 이론상으로는 아름답고 실제로도 배출가스가 없는 클린 테크놀로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 커머셜라이즈된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이나 하이드로젠 퓨얼셀 비이클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나 이피션시 면에서 아직 얼터너티브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이 워터 베이퍼로만 배출되고 배기가스도 없고 오염도 없으며 그저 클린하고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라고 들으면 이 테크놀로지가 마치 게임 체인저처럼 들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추구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비전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테크놀로지가 실현 가능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리미테이션과 상당한 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라인업에 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이미 2014년에 처음 런치된 하이드로젠 파워드카 미라이미어 AI를 마켓에 내놓았고 이후 계속해서 배려해왔습니다. 이 새로운 워터 엔진 테크놀로지는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려 더 치퍼하고 더 세이프하며 더 이피션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만약 훨씬 적은 에너지로 하이드로젠을 익스트랙트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워터 엔진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컨셉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요타는 배터리 테크놀로지, 즉 인타이어 인더스트리가 레이싱하고 있는 바로 그 테크놀로지에서 메이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 브레이크스루와 관련된 1000개 이상의 패턴트를 오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렉트릭 비이클용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디벨롭먼트와 함께 메이저 쉬프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EV 월드에서 리볼루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파이오니어 중 하나인 도요타는 2027년까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일렉트릭 비이클에 도입하겠다는 볼드한 클레임을 내놓았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슈페리어 피처는 단순히 EV 랜드스케이프를 트랜스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테크놀로지의 도미넌스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배터리의 베이직 스트럭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모던 배터리는 4가지 메인 컴포넌트 에노드, 캐소드, 폴리머, 플라스틱 세퍼레이터,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도 이 컴포넌트를 갖추고 있지만 가장 큰 디퍼런스는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가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로 리플레이스 된다는 점입니다. 이 키 디퍼런스 때문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현재 테슬라가 쓰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배터리 킬러로 불립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트래디셔널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비해 여러 메이저 어드밴티지를 제공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최대 400Wh의 에너지 덴서티를 달성할 수 있어 오늘날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250Wh/kg보다 훨씬 높아 동일한 무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스토어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리터당 최대 1200Wh의 볼루메트릭 에너지 덴서티를 달성할 수 있는데 트래디셔널 배터리는 약 700Wh/리터입니다. 퀀텀 케이프의 리서치에 따르면 이 컴퍼니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리터당 1000Wh 이상의 에너지 덴서티를 가지고 있어 일렉트릭 비이클이 가솔린 파워드카와 비슷한 디스턴스를 트래블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셀프 디스차지 레이트가 매우 낮아 수년간 시그니피컨트 로스 없이 차지를 홀드할 수 있어 배터리 라이프가 더 깁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에서 2170 배터리 셀은 10%에서 80%까지 약 3040분, 4680 셀은 약 25분이 걸리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15분 만에 80%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단 10분 만에 차지할 수 있다고 클레임합니다. 이 패스트 차징 케이퍼빌리티는 배터리의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옵니다. 이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는 하이 아이오닉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어 리튬 아이온이 더 빠르게 무브할 수 있게 해주며 차지 타임을 쇼튼시키면서도 트레디셔널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비교해 배터리 라이프 스팬을 줄이지 않습니다. 현재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메이저 이슈 중 하나는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로 인한 파이어나 익스플로전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가 없어 리튬 아이온 배터리와 같은 파이어와 익스플로전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 파이어는 드물지만 발생하면 컨시퀀스가 심각해 수천 갤런의 워터로도 진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하이어 서멀 스테빌리티를 제공하며 익스트림 컨디션 세비어 콜리전 등에서도 파이어나 익스플로전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자동차 산업 변화의 드라이빙 팩터 중 하나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일렉트릭 비히클에 대한 디맨드 증가입니다. EV가 메인스트림 옵션이 되려면 가솔린 비히클과 비슷한 드라이빙 레인지, 짧은 차지 타임, 배터리 라이프 스팬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배터리 개수를 늘려 EV 레인지를 익스텐드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코스트가 올라가고 차량 내부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합니다. 더 스트롱하고 하이어 캐퍼시티, 세이프하고 패스트 차징이 가능한 뉴 타입의 배터리 개발이 더 바이어블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지한 태스크가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는 많은 임프루브먼트를 이뤘지만 세이프티와 퍼포먼스에서 메이저 브레이크스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많은 어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메이저 챌린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프로덕션 코스트입니다. 현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매뉴팩처링은 매우 익스펜시브하며 테크놀로지는 아직 디벨롭멘털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토요타가 2027년부터 프로덕션을 시작하겠다고 플래지했지만 아직 라지스케일 프로덕션이나 코스트 다운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챌린지는 룸 템퍼러처에서 일렉트리시티를 잘 컨덕트할 수 있는 수터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머티리얼을 찾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덴드라이트 포메이션 이슈 샤프니들 마이너스 라이크 리튬 메탈 스트럭처가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를 피어스해 쇼터 서킷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서처들은 이 문제를 오버컴하기 위해 액티브하게 워킹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배터리 테크놀로지의 브레이크스루이며 토요타가 디벨롭먼트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1회 차지로 745마일 주행, 10분 차지, 와이드 레인지의 템퍼러처에서의 오퍼레이션 등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일렉트릭 비히클 인더스트리를 리쉐이핑할 메이저 스텝이 될 것입니다. 토요타가 석세스한다면 테슬라를 비롯해 BYD 등 라이벌을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덕션 코스트 커팅부터 롱텀 서스테이너빌리티, 세이프티까지 시그니피컨트 허들을 오버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퓨처 포텐셜은 언다이나이블합니다. 이러한 챌린지가 해결된다면 일렉트릭 비히클이 글로벌 오토모티브 마켓의 도미넌트 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워터 엔진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의 메인 리즌은 휘발유나 오일 같은 화석 연료가 익스펜시브할 뿐 아니라 환경 오염의 메이저 컨트리뷰터이기 때문입니다. 워터는 어번던트하고 이지하게 리뉴어블해서 클린 에너지 소스로서 그레이트 포텐셜을 가지고 있으며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리덕션과 논리뉴어블 에너지 소스 의존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워터 파워드카 아이디어의 히스토리를 보면 많은 클레임이 폴스였지만 그린 에너지 솔루션을 찾으려는 드라이브는 리얼하고 임포턴트합니다. 토요타의 컨티뉴드 리서치는 미라이 같은 하이드로젠 파워드 비히클을 만들어냈고 이런 어드밴스는 트랜스포테이션의 더 서스테이너블한 퓨처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임을 증명합니다. 현재 차이나와 US가 일렉트릭 비히클 스페이스를 리딩하고 있지만 이들의 포커스는 여전히 배터리에 헤비하게 센터드되어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수십 년간 컨티뉴된다면 리튬의 디맨드와 프라이스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차이나의 EV 마켓은 매시브하지만 여전히 콜 파워드 일렉트리시티에 헤비하게 리라이하고 있습니다. US에는 테슬라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조차 배터리 웨이스트 문제를 풀리 솔브하지 못했습니다. 롱텀으로는 더 서스테이너블한 얼터너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워터 엔진이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개런티드 퓨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타가 오늘날 거의 임파서블해 보이는 테크놀로지를 익스플로어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토요타의 워터 엔진 프로젝트가 석세스한다면 현재의 EV와 하이드로젠, 비히클, 테크놀로지를 모두 리프로가는 트루리 서스테이너블 얼터너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동차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토요타의 워터 엔진이 일렉트릭 비히클을 리플레이스할 수 있을까요? Maybe not tomorrow. 하지만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클린하고 더 치퍼하며 더 컨비니언트한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코스트를 리듀스하기 위해 액티브하게 워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거나이제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어 프로덕션, 트랜스포테이션, 유지를 임프루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치킨 매뉴어와 푸드 웨이스트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하이드로젠을 프로듀스하는 방법을 리서치 중입니다. 이 어프로치는 서스테이너블한 하이드로젠 소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웨이스트와 이미션도 리듀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요타의 이 포트에는 다양한 비히클에 이지하게 인스톨할 수 있고 컴패터블한 버서타일 하이드로젠 탱켓 컨셉 개발도 포함됩니다. 이는 커머셜 인더스트리 내에서 이 테크놀로지의 리치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가 시그니피컨트한 스트라이드를 이뤘지만 오직 워터만으로 런하는 엔진은 에너지와 이코노믹 스탠드 포인트에서 아직 바이어블하지 않습니다. 워터에서 하이드로젠을 익스트랙트해 파워를 제너레이트하는 프로세스는 프로듀스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워터 엔진의 스토리는 피직스와 서모다이나믹스의 로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리마인드해 줍니다. 하이드로젠은 클린 퓨얼로서 이노머스 프라미스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프로덕션 메서드와 테크놀로지 리미테이션으로 인해 풀리 워터파워드 카가 프랙티컬 리얼리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리서치와 디벨롭먼트는 온고잉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순수하게 워터로만 달리는 카는 여전히 드림에 더 가깝습니다. 요약하자면 워터 엔진은 서스테이너블 트랜스포테이션을 향한 임포턴트 스텝입니다. 가솔린 카나 커런트 EV에 비해 더 클린하고 더 치퍼하며 더 컨비니언트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많은 챌린지가 남아있지만 이노베이션에 대한 커미먼트는 이 테크놀로지가 곧 리얼리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워터 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EV의 엔드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드림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와 쉐어, 채널 서브스크라이브도 잊지 마세요. 넥스트 에피소드에서 만나요.